여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 성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장애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성현의 수술비를 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오는 이른바 일수놀이를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성현은 겨우 수술을 받는데 성공하지만 이후로도 어머니의 애정은 오직 형 성현에게만 쏠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 종현은 어머니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죠. 시간이 흘러 연년생 형제 성현과 종현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성현이 어머니의 기대처럼 반듯하게 자라 공부와 문학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생으로 성장한 한편, 김성현이가 누구? 이번 100일장에서 장호문 김성현이 맞나? 반대로 종현은 허구헌날 싸움질만 하는 학교 양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씹새끼들아, 다음에는 때로 댐비라 이 씨발놈들아. 이렇게 형제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머니가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뭔데 이거? 누구는 입이고 내는 주디가. 니는 진짜 자갈밭에 내놔도 살룸이다.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성현은 계속 바른 생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종현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제는 버스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 여학생 미령에게 첫눈에 반한 성현은 그날부터 노트에 그녀를 위한 시와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마찬가지로 종현도 미령이 문예부 소속인 걸 알아내고 나서 여태 관심도 없던 문학을 하겠답시고 문예부에 들어갑니다. 동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학생 미령씨, 잘 탑니다. 우연찮게도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 형제. 소극적인 형과 달리 적극적으로 미령에게 구애 활동을 하던 종현은 미령을 짝사랑하던 다른 양아치에게 결투를 제안받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나? 뭔데? 그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판기다. 일마 이거 완전히 또라이네. 여자 하나를 두고 시작된 두 남자의 골 때리는 싸움. 처음엔 종현이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이내 상대 학생의 반격에 당해 핀치에 몰립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건 싸움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범생이 형 성현이었죠. 새끼가 안 난다 이거! 개새끼야! 너뭐 낚인 거더라? 두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걸 듣고 어머니는 교무실로 불려옵니다. 상대 부모에게 아비 없는 자식들 교육이나 잘 시키란 소리나 들으며 어머니는 보상금까지 건네주는데요. 나름 미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형제에게 어머니는 묵직한 말을 남깁니다. 다음에도 누가 너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괴롭히면 같이 때려주라. 그게 형제다. 알았나? 같이 싸움을 한 이후로 형제는 이전보다 가까워집니다. 성현이 어디서 갈굼을 받을 때면 종현이 나타나 본때를 보여줬으며 네 방금 뭐라 했노? 종현아, 나가 이 씨발 새끼들. 성현 역시 자신과 다르게만 느껴졌던 동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세상에는 이유라는 게 다 있다 하더라. 내가 이래 태어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 책 누가 썼는데? 내가. 하지만 가까워진 형제 사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종현이 자기를 걸고 싸운 걸 알고 미령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는데요. 문학소녀인 미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던 종현은 형의 노트를 뒤져 성현이 미령을 위해 쓴 시와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서 학교에 가져가죠.
네이클로바,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세이클로바면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네이클로바였다면 이미 사람들이 당신의 허리를 잘라갔을 것을. 종현이 도둑질해 온 씨를 듣고 그에게 푹 빠진 미령. 그런데 연인이 된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모습을 하필 또 성현이 목격해버립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동생이 자기 시와 그림을 훔쳐갔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야, 라면 좀 끓이라. 라면 끓이란 말 안 들리나? 네가 해먹어라. 니 내한테 개기는 기가. 니는 내한테 안개기나? 이게 간이 추분나. 생전 처음으로 형의 분노를 보고 종현은 복잡한 생각에 잠깁니다. 얼마 후 그는 미령에게 이별을 고한 뒤 거리를 두는데요. 성현은 동생의 그런 결정을 보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시간이 흘러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공부를 잘했던 성현은 무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가고 종현은 입시에 실패하면서 재수학원을 다닙니다. 예전 형이 입던 버버리 자켓을 물려받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종현. 한편 어머니가 가게를 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버려 여태껏 모아둔 돈이 싸그리 날아가 버립니다. 종현은 돈을 잃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돕고자 동네 깡패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 들어가 가족 몰래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성현도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에 내려옵니다. 안 자꾸 내려왔노? 인간사세 영지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기다.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로 맛있네요. 아, 우리 어머니 장사했으면 진짜. 밥은 잘 챙겨 먹나? 좀 드세요, 어머니. 아야, 아야. 가게를 내겠다는 목표를 잃자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더 매달립니다. 당신 몸보다 형 생각만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종현은 우라통이 터지죠. 너그 형 보약이다. 지금 이 판국에 보약이 말이 되나? 너그 형은 머리 많이 쓰는 공부하느라고 힘드니까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걱정 말고 엄마 니나 치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종현의 불만은 마침내 성현 앞에서 폭발합니다. 니는 맨날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성녀이. 인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니 혼자 좋은 거 처먹지 말고 엄마 치과 하나 데리고 가라. 어디서 남기고 내가 묻는다 아이가? 나라니까 씨발. 그래 집안꼴 잘 돌아간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한판 하지. 와! 만 니를 보면 막 탑이 안 나온다 탑이. 내가 뭐? 왜 나한테만 그러노? 맨날 천하 싸움질에 사고나 치고 버트가면 학교 불려가가 막 개망신 다 시키고 그게 한두 번이가. 그게 내 때문이가. 엄마 네 성분들한테 이게 다 내 때문이가. 누구들 엄마가 와 이래 사노? 엄마 니한테 누가 그렇게 살라 하더라. 누구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나는 뭐라고 났는데.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형에 대한 열등감. 종현은 가족의 곁을 떠납니다. 그는 돈을 받아와야 하는 가게를 찾아가 울분을 토해내듯 난장판을 벌이는데요. 자신이 벌인 짓들을 보고 겨우 제정신이 돌아온 종현.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 말합니다. 니 지금 장난하나? 에? 종현이 떠난 집. 어머니는 성현에게 그동안 묻어두기만 했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남편 같고 또 하나는 자식 같은 기라. 정현이는 의지가 되고 얘는 자꾸 신경이 쓰이고. 성현은 동생을 찾아 근처 포장마차로 향합니다. 그곳엔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종현이 있었죠. 성현은 동생 앞에 앉아 평소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원샷하고 생전 처음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엄마가 얼마짜리 빤스인 줄 아나? 시장에서 1,000원에 2장짜리 사입더라. 뭐 한다고 그랬겠노? 내 수술 시키려고 그랬다 아이가. 근데 이 따위가 수술 끝나고 거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나? 자꾸 화가 나는 기라. 그 돈으로 네 좋아하는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나도 내 맘대로 살았을 텐데. 엄마한테 잘해라. 내가 맨날 찬밥 아이가. 어머니가 네 남편 같고 내 자식 같다고 그러더라. 난 모자라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인 거 아니겠나? 니나 내나 엄마 심장 갉아먹고 살았다 아이가. 자작하면 장가 못 간다. 형제는 서로가 처했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훨씬 친근한 사이가 된 가족. 그러나 이들의 짧은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짙은 밤, 집 밖으로 나간 두 사람에게 각각 다가오는 의문의 위협들. 과연 성현과 종현 형제에겐 대체 어떤 운명이 닥쳐오고 있는 걸까요? 이 영화 우리 형은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주는 소재,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현과 종현 형제는 집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어릴 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성현은 그만큼 어머니에게서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투자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성공을 암암리에 강요받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 종현은 관심을 받던 형에게 밀려나 다소 굳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 결과 성현은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동생을 부러워했고 종현은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형을 질투했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며 형제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고 현실에 치여가면서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가족,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었던 한 집안의 비극인 셈이죠. 그렇게 이 모든 오해를 이겨내고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형제의 모습은 힘든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모범생 형과 양아치 동생, 두 형제의 서툰 이해를 다룬 영화 우리 형. 가슴이 미어지는 슬픈 결말을 견딜 수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